목요일 오후장 오늘도 성공 투자의 길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을 책임져줄 김준호 기사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엔터 마을 안에서 YG 엔터테인먼트 가장 좋다라고 봐주시면서 태워주셨었는데 오늘 쭉쭉 속력을 높이더니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또 실적을 발표했죠? 네, 일단 목표가 언저리까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사실 이제 YG 플러스와 함께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한알령 해제의 기대감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엔터 섹터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블랙핑크가 7월부터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되는데 각각의 어떤 솔로 활동은 각자의 소속사가 있지만 블랙핑크 완전체가 모여서 활동하는 거는 또 이제 아무래도 YG 엔터테인먼트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이제 광고 사업부터 시작해서 콘서트 수익 그리고 음원 수익까지 그리고 굿즈 상품까지도 결국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총괄하고 있다. 그래서 굿즈와 음원 수익을 담당하고 있는 YG 플러스와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앞으로의 또 성장성 그리고 또 이제 신인 그룹들의 또 이제 그 데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올해 이제 중국향 매출까지도 다시 확산된다고 했을 때 엔터주들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차 목표가를 66,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상향해서 2차 목표가 7만 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손절 라인 때도 55,000원으로 상향 조치하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먼저 또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도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수익 버스들 질투가 나신다면 오늘도 또 새롭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올라타 보시길 바랄게요. 먼저 첫 번째 버스 어떤 노선으로 가볼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잠깐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법 개정안이 약간 연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 흐름 나주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결국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좀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빨간 버스, 광역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타고 가기 좋은 빨간 색깔 장기 버스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어떤 마을을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엔터주를 리뷰를 했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K 콘텐츠 마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마을이 있는데 뭐니 해도 이제 한알령 해제의 가장 키워드 같은 피부 미용 화장품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 화장품 마을 쪽이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언뜻 살짝 보니까 피부 미용에 조금 더 맞습니다.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면 피부 미용 마을 안에서 어떤 버스를 보고 계신 건지 우선 번호부터 공개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좀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278470 버스를 타고 출발해보겠습니다. 278470번 버스고요. 버스 이름이 뭐죠? 바로 API라는 버스를 오늘 이제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 봤는데 예전에 이제 관광의 그 목적은 어떤 이제 목적지 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명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의 어떤 체험이 주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K 어떤 뷰티와 또 그리고 이제 어떤 K 팝 스타들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 뭐 피부와 또 그리고 이제 성형 미용 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피부 미용과 또 그리고 이제 관광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테크와 또 피부 미용 관련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그 안에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알령 해제로 인해서 중국인 단체 감각과 또 중국향 매출이 더욱더 커진다고 했을 때 국내 중국향 매출이 컸었던 또 피부 미용 업체들이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API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설립된 뷰티 테크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티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패션 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 또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브랜드가 또 이제 메디큐브 그리고 에이프릴 스킨 그리고 포멘트 그리고 널디라는 패션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특히 홈 뷰티 디바이스인 메디큐브의 어떤 매출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유럽 진출이 임박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유럽 진출에 따른 어떤 매출 성장이 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디바이스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인 ADC와 그리고 생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APR 팩토리를 설립해서 앞으로 또 이제 메디큐브의 어떤 매출 성장이 더욱더 가파르게 원가 절감에 따른 어떤 마진폭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으로 지금 뷰티 제품이 대량으로도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에서 한알령 해제로 중국까지도
홈 뷰티 제품들이 빠르게 확산이 된다고 했을 때 APR의 올해의 어떤 실적 성장도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와 한알령으로 인해서 약간은 패션 브랜드 멀디의 매출이 약간은 감소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알령 해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문화 교류가 더욱이 활발히 이어진다고 했을 때 또 이제 패션뿐만 아니라 K 문화에 대한 어떤 공급이 더욱더 증가한다고 했을 때 다양한 뭐 엔터테인먼트부터 패션 또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피부 미용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APR이 가장 큰 또 수혜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전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실적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VT 화장품 업체인 VT도 오늘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APR과 클래시스 같은 기업도 대표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인데 원래 실적이 잘 나오던 기업이 중국향 매출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결국 실적이 깡패다라는 관점으로 APR을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버스는 피부 미용 관련해서 APR 버스로 또 태워주셨습니다. 또 많은 여성분들께서는 또 부스터 프로라는 제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 혹시 써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부스터 프로는 써본 적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홈 뷰티 제품을 샀어요. 네. 샀는데 한 이틀 하니까 귀찮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피부과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피부과를 한 6개월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 미용 뷰티 디바이스를 하는 또 네. APR을 또 소개를 해주신 거죠? 제 성격적으로 그렇게 꼼꼼하고 부지런한 성격이 아니라서 근데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걸로 알겠고요. 그렇다면 APR 우선 지금 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탑승을 한다고 했을 때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박스권을 오랜만에 좀 돌파한 모습이고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유럽 진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부터 좀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일단 67,0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57,0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67,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7,000원까지 또 새롭게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함께 탑승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수액버스 무사히 탑승을 마치셨다면요. 두 번째 버스 바로 알아볼 텐데요. 노선이요? 네, 두 번째는 네, 일단 저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 꼭 나오는 바로 파랑버스, 시내버스, 저희 주력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김준호 기사의 주력버스 파란색 중기버스 탑승하겠고요. 이번에는 어떤 목적지로 향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정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호실적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마을은 이제 HBM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액침 냉각 마을이 있고 유리 기판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전력 인프라 마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전력 인프라 마을 김준호 기사님께서 또 꾸준하게 전력 맞습니다. 인프라는 가주시네요. 최근에 이제 뭐 상호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 쪽이 조정이 나와주기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임대한 데이터 센터 두 곳을 취소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인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에서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이상의 매출 성장이 나와줬고 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신규 임대 업체를 두 곳을 취소했던 거는 앞으로 미국 쪽으로 또 데이터 센터를 집중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애플이라든지 중국에서도 지금 막대한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데이터 센터 확충 계획을 발표를 했고 애플도 거의 700조 가까운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센터 확충은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전력 인프라 섹터를 오랜만에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버스를 탑승하면 좋을지 우선 번호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103590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103590번 버스, 103590번 버스고요. 버스 이름은요? 바로 일진전기라는 버스를 오랜만에 끌고 와 봤는데 사실 뭐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최근에 좀 움직임이 굉장히 나이스했던 기업은 바로 일진전기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진전기는 전력기기, 뭐 변압기를 공급하는 기업이자 또 이제 초고압 케이블, 또 전선도 공급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력 인프라 쪽에 투심이 회복되면 일진전기는 항상 소외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오늘도 전력 인프라 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양전환에 성공했던 기업이 일진전기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LS 창업주의 이제 장손 브라이언 구씨가 전남 지역에 지금 50조 규모의 그러니까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될지 말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결국 이제 국내 내에서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확충이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국내 전력 인프라와 또 그리고 이제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일진 전기의 어떤 수혜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블랙웰 수요도 놀랍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고요. 또 데이터 센터가 확충으로 인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 엔비디아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많은 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향 어떤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해가 바로 원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 또 변전 전력 시스템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초고압 전선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미 지금 이제 북미 향을 비롯한 거의 지금 해외 수주 양이 벌써 1조 3천억을 넘어선 상태이고요. 또 올해는 추가적인 어떤 매출 성장과 국내 내부적으로도 데이터 센터가 확충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도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진전기는 또 유증을 통해서 지금 초과압 변압기 공장과 또 그리고 전력 인프라 공장을 지금 증설한 상태이다 보니까 2026년까지는 좀 성장이 계속해서 고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일진전기를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버스로는 일진전기를 끌고 와 주셨습니다. 몇 주 전에도 일진전기 통해서 많은 수익들 쌓아간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보다 더 큰 수익이 날지는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야 최근에 소외주들의 반란이잖아요. 또 오늘은 또 화장품과 피부 미용 쪽에만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데 투심이 좀 빠르게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전력 인프라 다시 한번 큰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력 인프라 쪽에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일진전기니까 그래도 가장 먼저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져왔고요. 일단 매수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일단 32,400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32,4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25,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수익 버스 모두들 탑승을 무사히 마치셨다면요. 방송 이후에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뭐 첨단 산업에 대한 뷰, 뭐 자유로에 대한 뷰는 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 뭐 소외주들의 반란으로 그동안 낙폭과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만 우리가 잘 지나고 나면 다시 첨단 산업의 해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지금 돌아가면서 오는 화장품과 피부 미용 관련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낙폭과대 섹터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섹터와 피부 미용 또 화장품 안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도 오늘 탑픽 종목 소개해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고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하면서 성공 투자의 길로 가는 인사이트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